예, 안녕하십니까. 민법하다 형법하니까 살 것 같죠. 민법은 그렇게 어려운 과목이고 또 어렵게 해야 됩니다. 민법은 이제 과목 가진 본질 자체가 있기 때문에 그 다음 제일 쉬운 과목이 헌법이어서 아마 지금 이제 큰 고비를 넘기고 형법적으로 조금 이제 편해지지 않았는가 이렇게 생각하고 헌법하게 되면은 실력이 또 뭐 확 늘은 느낌이 듭니다. 또 헌법은 조금만 하더라도 고득점을 할 수 있는 과목이에요. 이게 민법이나 이거는 열심히 해야 되고 또 능력이 받침이 돼야 되고 이런 여러 가지 요소들이 있는데 헌법은 전부 다 못합니다. 못하기 때문에 조금만 잘하면은 점수를 잘 받을 수가 있어요. 원래 제가 상담, 접수 상담하면서 쭉 이렇게 점수들을 보니까 밖에서 온 학생들이 평균적으로 한 44점, 45점. 50점 넘는 학생이, 제가 본 학생이, 우리 학생이 이제 한 500명 있으니까 접수 안 한 학생도 있고 한 600명 정도 성적을 봤는데 그 중에 헌법 60점 넘은 학생이 한 명이었어요. 한 명. 한 명이고 외부 학생 얘기입니다. 그 다음 50점 넘은 학생이 제가 기억을 합니다. 그 학생이 2명이고 그 다음 나머지가 전부 다 40점 미만, 40점 중반이고 점수 낮은 학생은 그 중에 한 10%, 15%가 30점 후반. 우리 학생들은 그래도 떨어지더라도 50점 중후반을 맞는데 그 차이가 있습니다. 차이가 있어서 점수 편차를 그 경쟁률 좀 갖기가 공법 부분이 조금 수월한 부분이 있습니다. 아마 그런 관점으로 보면은 형사법도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원래 시험을 보니까 합격생들이 예측한 대로 민사법에서 어떤 변별력이 생겼다 이런 부분은 조금 적었어요. 시험이 어려우면은 변별력이 줄어들고 시험이 쉬우면은 변별력이 있는 부분인데 그 변별력이 형사법이 쉬우면은 약간 변별력이 약간 생기고 공법은 쉽다 이렇게 하면 변별력이 확 생겨요. 여러분 로스쿨 다닐 때 뭐 헌법이다 행정법이다 이런 거 한 기억이 별로 없죠. 별로 없기 때문에 말랑합니다. 이게 완전히 비어있는 부분이 있어서 고득점을 할 수 있는 이제 과목에 여러분들이 진입했다 이렇게 생각하시고 민법은 학교 다닐 때 수학처럼 계속 이렇게 해야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나중에 혹시라도 지난번에 얘기했지만은 우리 민법의 고득점만 변호사들을 제가 지금 선발을 잘 했어요. 그분들한테 일단은 기록형 스터디를 많이 배우시고 또 부족하다 이런 부분이 있으면은 역량을 총 이제 가동해가지고 그룹 지도관 이렇게 할 때 민법은 저 사람한테 좀 일부를 맡기겠다 이렇게 생각하더라도 하나 해결책은 될 수가 있습니다. 어쨌든 오늘은 이제 그 얘기를 하자 이런 부분이 아니고 스터디에 대한 부분입니다. 기록형 스터디 부분인데 일단은 큰 고민이 이제 여러분들이 할까 말까 이런 고민을 하죠. 할까 말까 이런 고민을 하는데 무조건 하세요. 무조건. 할까 말까 고민하는 부분은 이제 세부적으로 이렇게 보면은 우리가 실력이 좀 없는데 모여가지고 이렇게 얘기하는 부분이 과연 도움이 될까 이런 부분인데 여러분 지금 실력이 좀 올라와 있어요. 민법을 마쳤고 하기 때문에 마친 상태에서 기록형을 하기 때문에 연결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게 기록이란 부분은 변호사가 되어서 소장을 쓰는 부분이고 여러분이 사례 쓴 부분은 이제 어떤 부분인가 하면 판사가 쓰는 판결문이랑 똑같습니다. 동전의 양면이에요. 그리고 지금 이제 쟁점 부분에 대해서 미진한 부분이 있더라도 기록형을 하게 되면 연결되는 부분이 있고 그 다음 민사 기록형을 마칠 때 되면은 형사를 우리가 또 사례를 마쳤기 때문에 또 형사 기록으로 넘어가면 연결이 되고 공법을 마치고 나면 공법 기록형으로 또 연결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연결고리를 좀 만들어야 됩니다. 아니면은 이렇게 민사 좀 올려갔던 부분이 붓거지고 형사 올려갔던 부분이 또 붓거지고 이렇게 하기 때문에 나중에 이기 오더라도 이렇게 실력이 이렇게 연결되는 부분이 조금 떨어져요. 그런 차원에서 지금은 이제 기록형을 스터디 하더라도 크게 무리가 없는 실력 상태다 이렇게 봐야 됩니다. 그래서 스스로 이렇게 위축돼 가지고 혹시라도 저런 심리도 있습니다. 내가 스터디 하면서 남한테 도움을 줄 실력이 아닌데 내가 해도 되는가 이런 부분인데 이제 우리가 8명을 한 교조를 하는데 8명이 모이면은 학생들의 그 장점들이 각각 있습니다. 각각이 있어서 어떤 학생은 공법에 이렇게 특장이 있는 학생이 있고 어떤 학생은 또 민사법을 또 기가 막히게 하는 학생도 있고 해서 특기들이 다 이렇게 모이기 때문에 8명 안에는 무조건 여러분을 도와주는 스승이 있습니다. 스승이 있기 때문에 본인이 좀 부족하다 할지라도 본인이 간 장점도 주변에 도움을 줄 수 있는 기회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실력을 높이기 위해서 하는 거지 내가 실력을 이제 높기 때문에 한다 이런 관점으로 접근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래서 내가 혹시라도 동료들한테 방해가 될까 봐 이런 부분에 염려 일절 안 해도 됩니다. 그런 부분이 혹시 있어도
우리 그 고득점한 스터디 매니저 변호사들이 도움을 적극적으로 주기 때문에 부족한 부분은 그렇게 이제 메워가는 과정입니다. 그 다음 두 번째로는 저런 염려도 있죠. 혹시라도 그 학교 다닐 때 이렇게 스터디어 기억들이 있을 겁니다. 그때는 별로 도움이 안 됐죠. 왜 그런가 하면은 아무것도 모르는 상태에서 모이니까 별로 도움이 안 돼요. 그때는 이제 말이 많은 친구가 있으면은 스터디가 말이 많아지는 것이고, 알맹이 없이 그 다음 전부 조용하다 이렇게 하면은 스터디가 또 금방 끝나고 버리고 하기 때문에 그 기억하고 지금 우리가 진행하는 스터디하고는 조금 질이 다르기 때문에 스터디를 하게 되면 무조건 도움이 된다 이렇게 보시고, 그 다음 또 하나 이제 진입을 꺼리는 이유 중에 혹시 그 스터디 이렇게 했다가 인간관계에 이제 부담이 생기면 어떤가, 여러분 용어로 표현하면은 혹시 그 안에 빌런이 있으면 어떡하냐 이렇게 하는데, 내가 빌런이 아니면 상대도 빌런이 아닙니다. 그 빌런이 상대적으로 정해지는 거지 뭐 객관적으로 정말로 저 빌런이다 이런 수준의 학생들은 우리 클래스에서는 없어요. 그러니까 염려하지 마시고 해가지고 단단히 이렇게 정서적으로도 유대감을 가지고, 그 다음에 지금은 이제 스터디를 하는가 안 하는가 이 부분이 차이가 크지 않은데 시험 직전은 결정적입니다. 이 시험에 대한 공포감이다 이런 부분들은 학생 개인이 넘어설 수 있는 공포가 아니에요. 이게 아니기 때문에 주변의 어려움을 같이 하는, 또 뜻을 같이 하는, 우리가 언어를 같이 쓰게 되겠죠. 우리가 일반인하고 쓰는 언어가 이제 달라지는 거죠. 우리가 고립되어 있고 시험에 집중해야 되고 시험을 합격해야 되고 하기 때문에 우리가 쓰는 언어를 가지고 같이 목표를 향해서 갈 수 있는 동료들이 필요합니다. 그러니까 각자를 믿고 열심히 이제 해보겠다 이렇게 마음 가지면은 어렵지 않게 스터디가 잘 진행이 될 것이고, 또 학원이 컨트롤 하니까요. 그 차원으로 진행을 하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우리 이제 우리 H반은 기록형 과정이 별도로 없죠. 저기는 이제 H반은 기록형 과정이 10월부터 11월 한 달까지 기록형 과정이 별도로 있기 때문에 혹시라도 그 친구들은 스터디를 하지 않더라도 기록형에 집중할 수 있는 시간이 상대적으로 더 있습니다. 그럼 이제 우리는 그럼 기록형을 왜 그럼 별도 과정이 없는가 이런 부분인데, 기록형 과정을 별도로 한 달 빼게 되면 진도가 너무 빡세져요. 그러니까 이게 기록형이 공법 기록형은 사례 동일성이 90% 이상입니다. 90% 이상이기 때문에 사례를 잘 쓴다 이렇게 하면 기록형을 잘 쓰게 된 구조이고, 형사법은 그 동일성이 한 85% 정도이고 민사법은 한 70% 정도 되기 때문에 사례를 충분히 한다, 열심히 한다 이렇게 하면 기록을 기록을 우리가 마스터하는 데는 노력이 그다지 이제 많이 들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진도를 충분히 확보해서 기록형에 대해서 사례를 통해서 기록형을 좀 보완하자 이런 구조를 취할 수밖에 없다 이런 부분을 이해를 하시고, 그 다음에 그래도 부족한 부분이 있죠. 부족한 부분은 이제 어떻게 메우는가 이런 부분인데, 저기서 진행되는 기록형 강의를 저희들이 무료로 지원을 해드립니다. 무료로 지원을 해드리니까 기록형 스터디 하시고 그 다음 개인적으로 시간을 또 확보해서 저쪽에 진행되는 강의를 여러분이 지원받아서 풀어보시고 또 강의를 듣고 이렇게 해서 시간을 조금 더 이렇게 타이트하게 활용하면은 충분히 이제 우리 과정에 약간은 부족한 부분이 있다. 이 부분이 메워지니까 우리 과정이 부족한 부분이 있지는 않습니다. 다만 개인이 노력을 조금 더 하자. 그 다음에 휴식 시간을 조금 더 줄이자. 이런 개인의 희생이 조금 더 필요하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 다음 기록형을 스터디 외에 더 이제 해야 되겠다. 이렇게 하면은 지금은 조금 빨라요. 제가 볼 때는. 지금은 이제 조금 빠르고 그냥 스터디에 조금 맡기시고 8호 정도 끝난 다음에 기록형을 조금 더 해야 되겠다 이렇게 하면은 작년 강의를 지원해 줄 수가 있으니까 작년 강의를 이렇게 한번 들으시고, 그 다음 10월에 저 기록형 과정이 끝나면은 11월 이후에는 또 저쪽 H1에 진행되는 올해 기록형 강의를 또 제공받을 수 있으니까 그 부분은 너무 무리하지 말고 순차적으로 하십시오. 일단은 사례에 대한 파악이 됐다. 이게 이제 사법시험을 압축한 게 변호사 시험인데, 사법시험 1차가 객관식이고 2차가 사례형이고 그 다음 연수원에 들어가면 기록형을 하기 때문에 그렇게 해놓은 순서가 있습니다. 순서가 있기 때문에 그 마음이 급해가지고 순서를 막 엉켜가지고 기록형을 먼저 단계한다 이런 부분이 도움은 되지 않아요. 그래서 차분차분 이렇게 아까 말씀드린 대로 민사 사례가 끝났으니까 민사 기록형을 연결한다. 형사 사례가 끝났으니까 기록형을 연결한다. 이런 구조화에 우리 커리큘럼이 되어 있으니까 그 커리큘럼에 올라타는 중요한 기준이 또 기록형 과정이다. 스터디 과정이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 다음에 공부를 이제 하는 데 있어서 변호사 시험이 왜 이제 여러분 이제 진림로까지 와 있는가? 이런 부분입니다. 왜 와 있는가?
이게 제가 볼 때는 약간 불가사의한 부분이 학생들의 능력은 1등급인데 실력은 7등급이고 8등급이고 이런 부분인데 그 괴리가 있습니다. 괴리가. 뭔가는 있어요. 뭔가는 있기 때문에 내 능력이 결과로 지금 투영이 안 돼 있기 때문에 신림 나와서 이제 원래 이제 고생하는 건데 내년이면 끝이 나니까 견딜만 합니다. 그 이제 괴리 안에 요 괴리를 발생하는 주 원인이 뭔가 하면은 이게 여러분은 잘못 생각하면은 능력이라 이렇게 생각하는데 내가 여러분은 10년 가르쳤죠. 10년 가르쳤으니까 말할 수 있어요, 지금. 그건 능력 부분이 아니고 방향 부분입니다. 이미 선발된 학생들이기 때문에 방향 부분이에요. 그 방향이 잘못되면은 우리가 부산을 향해 가야 되는데 차머리가 의정부 쪽으로 향해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방향을 잘못 잡으면은 그 길이 아니기 때문에 가다 보면은 뭔가는 이상하니까 여러분 능력 정도 되면 감지를 합니다. 뭔가는 잘못됐다. 성과가 또 학교 다닐 때 안 나오고 또 변호사 시험을 봐도 안 나오고 이렇게 되기 때문에 그때는 공부 시간이 자꾸 줄어들어요. 의미 없는 노력을 내가 하고 있구나 이런 느낌이 들기 때문에 공부 시간이 자꾸 줄어드는데 줄어들다 보면은 성과는 또 안 나오고 이렇게 악순환 고리에 있어요. 악순환 고리에 있기 때문에 나중에는 우리 전문가들은 원인을 보는 것이고 여러분은 결과를 보는 거죠. 내가 이렇게 열심히 했는데 왜 이 모양이냐, 내 능력이 법학적이 안 맞는 거 아니냐 이렇게 본청하는데 그렇지 않아요. 제가 경험한 학생들은 그게 아니고 뭔가는 중간에 방법론에 문제가 있습니다. 이 문제가 있기 때문에 방향을 잘 잡아야 되는데 방향을 잡는 길이 하나는 수업을 통한 길이고 또 하나는 스터디를 통한 길입니다. 원래 이제 선임된 스터디 매니저 변호사들이 1000점을 다 넘겼으니까 원래 1000점이면은 등수를 보니까 한 300등, 400등 근처거든요. 근데 그 학생들이 작년에 2000등 정도 하던 학생입니다. 2000등 정도. 그럼 한 1500, 1600명을 뒤로 밀었는데 이 학생들이 제친 거죠. 제쳤는데 그럼 머리가 그렇게 갑자기 좋아졌는가? 그건 아니에요. 머리는 원래 좋은 학생들이고 여러분 마찬가지로 그 다음 그런 노력을 그만큼 더 했는가? 이건 불가능이죠. 양으로 늘린다 불가능인데 뭔가는 중간에 노하우가 생긴 겁니다. 그 노하우를 여러분한테 점수해 줄 테니까 스터디를 안 할 이유가 제가 볼 때는 하나도 없어요. 스터디 반드시 참석해서 강평도 듣고 그 다음 그 변호사들이 채점하는 채점 포인트를 보시고 이렇게 하면 되게 도움이 됩니다. 그러니까 안 하겠다 생각 일도 하지 마시고 이게 또 무료로 진행되는 과정이니까 제가 이렇게 세게 말해도 괜찮아요. 이게 이러면은 조심스러운데 이게 무료이고 우리 학원 과정 중에 중요한 과정이니까 꼭 참석해서 또 참여해서 올해를 끝으로 이제 신림동에서 우리가 그만 봐야 됩니다. 올해를 끝으로 내년 시험을 반드시 이제 통과하는 아주 중요한 과정이다 이렇게 생각하시고 올해도 보니까 지금 합격 수기를 한 2주나 3주 정도 있으면 책자 형태로 여러분한테 제공할 텐데 거기에 이구동성으로 나온 얘기들이 스터디가 정말로 도움이 되겠다 이런 얘기들을 많이 해요. 그럼 이쪽 반이든 저쪽 반이든 상관없이 똑같이 얘기를 합니다. 스터디는 정말 결정적으로 도움을 주니까 특히 아까 얘기한 대로 시험이 다가올수록 도움이 더 큽니다. 시험이 다가올수록. 그러니까 반드시 참석을 하자. 이렇게 말씀드리고 자료가 있죠. 자료를 좀 볼까요? 한 장짜리 자료가 있죠. 스터디 점검 실전 모의고사 이런 그 부분에 모의고사는 우리는 토요일 10시 반에 봅니다. 10시 반에 봐서 12시 반까지 수업을 오후 2시부터 5시까지 진행하니까 토요일은 고단한 하루가 되겠습니다. 그동안은 조금 편했어요, 상대적으로. 그 다음 이번에 모의고사 문제 선정은 저를 이어서 설명을 자세하게 드릴 김영진 변호사가 출제를 합니다. 출제를 하고 그 두꺼운 글씨 두 번째 보시면은 기출문제 두 문제를 저희들이 제시를 합니다. 지금 시기에 꼭 봐야 되는 것들, 아주 중요한 부분들 제시를 하고 그 두 개를 기반으로 변형을 하고 조합을 합니다. 조합을 해서 토요일 날 시험을 보게 되니까 기출문제를 그대로 낸다. 이런 시험은 베리타스에는 없습니다. 기출문제를 그대로 내면 훈련이 안 돼요. 그러니까 기출문제를 공부를 하고 이 부분에 어떻게 응용됐는가, 내가 문제에 대한 선입견 없이 글을 쓴다. 이런 훈련이니까 문제가 아주 좋다. 이렇게 보시고 2번에 보겠습니다. 스터디 매니저 선정 강평 안내. 담당인 김영진 변호사가 팀장 역할을 하고 원래 고득점 합격생 플러스 스터디를 얼마나 잘하고 고득점을 했는가 이 부분도 선정 기준이었습니다. 학원의 모의고사, 그 다음 변시 성적, 스터디를 얼마나 충실히 참여했는가 이걸 기준으로 스터디 매니저를 선발했기 때문에
여러분한테 구체적으로 도움을 많이 드릴 겁니다. 그 다음에 2번에 보시면은 4, 5시생들이 있습니다. 원래는 우리가 보니까 4, 5시생이 이렇게 반 전체를 대치동까지 하면 한 500명 가까이 되는데 4, 5시생이 되게 많아요. 원래는 한 145명 정도 되는데 내년에 아마 그 합격률을 보십시오. 그 학생들이 되게 많이 합격합니다. 우리가 5시생 합격률이 제일 높습니다. 작년에도 12명 와가지고, 그러니까 올해 말고 작년 이제 데이터가 12명이 와가지고 11명이 됐고, 그 전에 14명이 와서 11명 되고 이렇게 되니까 5시생 합격률이 되게 높아요. 다만, 그 학생들은 특별히 이제 심리적으로 우리가 케어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일단 몰려있기 때문에 고민도 많고, 여러 가지 심리적으로 복잡한 부분이 있어서 별도로 배정을 하니까 그 학생들은 꼭 참여를 해야 됩니다. 3시다, 4시다, 5시다 이렇게 해차가 거듭되면은 심리적으로 이렇게 극복하기 어려운 부분들이 개인적으로 남아있는 부분이 있어요. 그 학생들은 더 이렇게 뭉쳐서 우리가 특별히 케어를 할 테니까 꼭 참여를 부탁을 드리고, 그 다음 3번을 보십시오. 강평 1자매 시간은 일요일 날 하겠습니다. 일요일 날 저녁 또는 오후 이렇게 일요일 날 하겠습니다. 그 다음 강평 방식은 변호사가 채점한 답안을 배부하고 전담 변호사 참여하에 조별로 뭐 이렇게 문답식으로 하기도 하고 대부분 이제 강의식으로 강평을 진행합니다. 1시간 정도 진행하는데 요 강평은 저를 한번 보십시오. 저도 가르치다 보면은 꼭 수업을 들어야 되고 꼭 더 공부를 해야 되고 이런 학생들은 수업을 잘 안 오고 공부가 많이 되고 이 학생 그냥 혼자 해도 돼 이런 학생들을 꼭 참여하고 이렇게 하는데 그렇게 하지 마시고 꼭 부족하다 싶으면 꼭 참여를 하세요. 참여를 해서 강평을 1시간 들으면은 여러분들이 들으면은 1시간이 야 오늘 강평이 정말 감동적이다 이렇게 들리면 듣는 사람이 이상한 거예요. 아무것도 모르니까 그런 강평은 세상에 없습니다. 세상에 없기 때문에 지금 여러분들이 배운 내용을 또 강평하고 스터디한 부분은 강평하고 하기 때문에 1시간을 들으면은 예컨대 5분 정도가 도움이 됐다 할지라도 결정적이에요. 그 싸움인 겁니다, 이게. 0점에서 뭐 100점까지 싸움이 아니고 50점이냐, 55점이냐 이 싸움이기 때문에 5분을 내가 도움을 받았다 이렇게 하면 다음 주에 또 5분이 더해지고 또 5분이 더해지고 이렇게 하면은 5분의 도움이 있다 이렇게 하면 거기에 5점 정도 도움이 되는 겁니다. 그 관점으로 여러분들이 강평을 봐야지. 예컨대 했더니만 1000점 넘는 변호사가 약간은 팁을 줬다. 그럼 그 팁 때문에 내 시간에 1시간이 절약이 되더라. 팁 때문에 또 점수가 이렇게 별다른 노력 없이 이렇게 올라가더라. 이런 부분이 있으니까 그런 차원으로 강평을 활용한다. 이렇게 보시고 강평은 큰 기대는 갖지 마시고 참석해서 내가 원하는 바를 부분적으로 취한다. 이렇게 하시면은 그게 강평을 참여하는 바른 자세다. 이렇게 보이죠. 그 다음에 5번을 보십시오. 5번 이것도 중요한데 나는 스터디에 참가하지는 않겠다. 나는 사람하고 부대끼는 게 싫다. 이런 학생은 시험만 볼 수도 있습니다. 토요일 모의고사 시험만 보고 채점 받고 강평에만 참여할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스터디는 하기 싫다. 나는 시험은 보고 강평에는 참여하고 싶다. 이것도 가능합니다. 근데 그렇게 하면은 좋지가 않아요. 그렇게 하면 좋지가 않아요. 왜 그런가 하면은 강제력이 없기 때문에 결국은 안 하게 됩니다. 우리가 데이터를 매년 이렇게 봐요. 데이터를. 시험만 보겠다 이런 학생도 있고 스터디 열심히 하겠다 이런 학생도 있는데 시험만 보겠다 이런 학생들이 결국은 참여를 안 하게 됩니다. 안 하게 되면 결국 개인에게 피해가 가게 되니까 그냥 스터디에 참여해서 루틴대로 이렇게 쭉 따라가는 게 제일 낫습니다. 무난합니다. 그 다음 별표를 보십시오. 강평 시간에 약간은 변경이 있을 수 있겠지만은 기본 룰을 우리가 지킬 것이고 그 다음 두 번째 별표를 보니까 스터디 매니저에게 귀찮게 이렇게 좀 하세요. 상담은 적극적으로 신청하세요. 이런 거 물으면은 뭐 신뢰가 되지 않을까? 이런 걸 물어도 될까? 이렇게 하지 마시고 의문이 또 오르면 바로바로 이렇게 물어요. 바로바로. 카톡 이렇게 오픈할 테니까 바로바로 물어가지고 이거 공부할 때 작은 의문도 이렇게 공부하는데 방해가 됩니다. 그러니까 바로바로 치우면서 가야 되니까 생길 때마다 이렇게 질문하세요. 질문하시면은 그래도 우리가 이제 비용을 들여서 이렇게 운영하는 과정이기 때문에 여러분이 질문하는 것도 여러분의 권리 일종이다 이렇게 보시고 어렵게 생각할 필요 없습니다. 그렇게 장애물을 제거하면서 공부 속도를 좀 높일 필요가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다음 3번에 조 해식을 할 겁니다. 스터디 해식을 할 건데 우리가 해식을 한 1년에 뭐 대대적으로 전체적으로 한 2번 정도 하죠. 스터디를 위한 해식 그런 부분이 있고 또 하나는 자리 해식이 있습니다. 이렇게 가까운 자리
여러분 지금 좀 어색한 그런 상태죠. 3개월반부터 했던 학생들은 조금 이렇게 편안하고 9회 들어온 학생들은 좀 어색할 겁니다. 얼굴은 아는데 그렇다고 반갑게 인사하기도 못하고 그렇다고 외면하기도 못하고 애매한 상태, 이게 제일 불편한 상황입니다. 근데 아직은 5월달이 시작해서 한 달 정도는 그런 상태가 괜찮은데 이게 장기화되면 좋지는 않습니다. 그 다음에 공부하다 보면 점점 우리가 이제 공간이 좁아져요. 그걸 굳이 이제 정의하면 인격 공간이다 이렇게 부를 수도 있는데 약간 거창합니다. 점점 좁아져가지고 예민해집니다. 예민해지는데 옆에 되게 교류가 활성화되어 있다. 친한 사람이다 이렇게 하면 예민도가 조금 완화됩니다. 완화되기 때문에 그런 효과도 있고 또 동료의식을 갖는다 이런 부분도 있기 때문에 회식을 할 때는 좀 삐거리지 마시고 참석해서 서로 이제 의견 교환 또는 친목을 이렇게 도모해도 됩니다. 그 다음 4번에 스터디 상세 일정입니다. 이 부분은 제가 설명드릴 부분이 아니고 우리 김영진 변호사가 항상 설명드릴 겁니다. 제 설명은 이렇게 마치고 김영진 변호사가 추가적인 설명을 자세히 이렇게 드릴 겁니다. 마치겠습니다. 참, 제가 메고 있는 넥타이가 원래 이제 우리 H1반으로 이름이 바뀌었죠. K2반 학생이 합격해서 저한테 선물한 겁니다. 그래서 저한테 특별한 의미가 있어요. 특별한 의미가 있어서 그 학생이 성적이 686점인가? 그렇게 해서 시험이 됐어요. 시험이 686점에서 해가지고 고득점 아니고 937점인가 해서 270점인가 뭐 이렇게 올려가지고 그 넥타이 잘 보시면서 그 학생 길을 좀 받아야 돼요. 자, 마치겠습니다. 시작하겠습니다. 진행 요령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거기를 좀 펼쳐주시면 되고요. 원장님께서 이제 개괄적으로 굉장히 이야기를 해주셨고 가장 조금 뭐 중요한 부분이라고 할 수 있는 게 스터디를 꼭 참가를 해야 된다. 그래서 저도 거기에 한 번 더 강조를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왜냐면은 우리는 변호사가 곧 될 거잖아요. 변호사가 되는데 길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안정적으로 가는 길이 있고 좀 가시밭길이 있고 그다음에 뭐 이렇게 굉장히 또 예상치 못한 그런 험로를 만날 수가 있어요. 근데 이게 변호사가 되는 과정도 물론이지만 변호사가 되고 나서도 우리에게는 많은 선택과 또 많은 역경과 또 굉장히 또 좋은 일들도 많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변호사로서 일을 한다는 자체도 어떻게 보면 의뢰인들한테 내가 여러 가지 많은 선택지 중에서 확률이 가장 높은 선택지, 의뢰인들은 우리에게 전문적인 지식을 물어볼 거고요. 우리는 75%의 확률의 그런 길과 60%의 확률의 길이 있다고 하면은 의뢰인은 60%의 길이 마음에 든다고 해도 내가 75%로 드라이브를 걸 수 있는 게 변호사로서의 역량과 또 변호사로서의 기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지금 이 상황에서 이 스터디를 해야 될지 말아야 될지 이것도 어떻게 보면 길을 정하는 거기 때문에 내가 이 길을 확실하고 또 정확하게 선택을 함으로써 우리가 합격의 확률을 조금 더 올리자 이런 관점에서도 좀 말씀을 드리고 또 한 가지는 실제 이 스파르타 과정 자체가 정규 과정뿐만 아니라 기록형 스터디가 필수 과정입니다. 그러니까 사실상 이 기록형 스터디를 정확하게 하신 분들은 작년에 그런 사례를 보더라도 조가 거의 전원 합격을 한다거나 이렇게 거의 많은 분들이 기록형 스터디에서 많은 그런 도움을 받았기도 했고요. 또 한 가지는 우리가 이제 지금 현재 6월이잖아요. 6월이 다가가고 있는데 9월, 10월이 되면은 굉장히 마음이 불안해져요. 마음이 불안해지는데 그때 가장 떠오르는 게 기록형은 어떻게 할까? 이제 열심히 이제 지금 형사법 장현 선생님 막 따라가고 있고 하는데 기록형이라는 난관에 부딪히면은 그때는 이제 한두 달에 끝나는 문제가 아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6월 달에 이거를 시작하는 이유는 다 정해져 있다. 전략을 세울 때는 어떤 교재를 보고 어떤 강의를 듣고 이런 것도 중요하지만은 그 시기에 맞는 어떤 행동을 해야지 가장 확률이 올라간다. 이런 관점에서 우리가 전략을 세워야지만 합격 확률이 점점 올라가고요. 저는 단언컨대 내가 97%의 확률을 가지고 있다면은 이 기록형 스터디를 통해서 99.9%까지는 갈 수 있다. 지금 여기 계신 많은 분들이 아마 97%까지는 저는 될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근데 욕심이 있잖아요. 나는 지금 이 변호사 합격뿐만 아니라 고득점도 하고 싶고 그 다음에 또 훌륭한 변호사가 돼가지고 내가 좀 정확하게 하고 싶다. 단순히 송무도 하고 싶지만은 기업 자문도 하고 싶은 분들도 있고
그다음에 그런 꿈을 펼치기 위해서는 내가 이런 과정이 필수적이다 이렇게 생각을 좀 말씀을 드리고요. 그다음에 이제 올해 같은 경우에는 조금의 변동 사항이 있는 게 일단은 그 문제 출제에 있어서 저희가 이제 변형 출제를 하긴 하지만은 2명 이상의 변호사가 조금 검수 과정을 거칩니다. 그래서 실제로 이제 최근에 이제 시험에 고득점으로 합격한 특히 기록형 고득점이 저희 스파르타에서는 굉장히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뭐 1000점 이상은 물론이고요. 기록형이 민사 같은 경우에 130, 140 뭐 이렇게 나오는 분들이 많기 때문에 이제 그런 분들이 검수도 물론이고 또 실제 강평 과정에서도 좀 강평 자료라든지 이런 것들을 좀 보완을 함으로써 강평의 퀄리티까지 좀 더 확보를 할 수 있도록 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스터디 매니저 분들하고도 계속 긴밀하게 협조를 해가지고 조금 더 일요일 강평이 이렇게 좀 내실을 기할 수 있도록 할 거고요. 제가 이제 달성 목표 1번 이렇게 돼 있는데요. 달성 목표는 우리가 지금 시기별 전략이 중요하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이제 6월이 다가오고 있는데 10월, 12월에 내 부담감을 최소화하자. 우리가 가장 경계해야 되고 가장 중요하게 생각해야 되는 거는 12월 달, 11월 달에는 내가 공부를 하기보다는 내 약점을 보완하고 내 리스크를 줄인다는 이런 관점에서 보셔야 돼요. 근데 지금은 내가 공격적으로 나가야 될 때요. 공격적으로 내가 조금 더 욕심도 내고 그 다음에 조금 이렇게 스파르타 과정에서 내가 이렇게 등수 같은 거, 뭐 이렇게 우리 성적 같은 거 있잖아요. 그런 거를 지금은 한번 신경을 쓸 때입니다. 나중에 10월, 11월 돼서는 오히려 신경을 쓰지 마시고 그때는 내 약점을 보완하는 그 시기고요. 지금은 내가 이런 과정에서 조금 더 부담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필요한 과정이 있다 말씀드리고, 기록 쟁점은 A급 쟁점입니다. 이거는 모의고사뿐만 아니라 뭐 여러 가지 우리 기록에 나오는 쟁점들은 사례형보다 훨씬 더 쟁점의 중요도, 그 다음에 또 시험의 출제 빈도, 확률 이런 것들이 높다. 근데 우리가 지금 뭐 10년치 기록을 다 볼 수는 없어요. 그거 보는데 시간이 굉장히 많이 걸립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2개의 저희가 기출 문제를 드릴 건데 일주일에 저희가 실제 문제 출제할 때에는 연도와 상관없이 조금 A급 쟁점이라든지 최근 판례 이런 것들을 추가를 하거나 변형을 할 수 있다. 다만 이런 부분들은 단순하게 뭐 창작형 문제 이런 차원이 아니라 실제 스터디 매니저 분들이나 또 기록형 고득점을 한 학생들이 같이 검수 과정에 참여를 해가지고 뭐 저 또한 이제 뭐 굉장히 뭐 스터디를 이제 하고는 있지만은 그런 이제 유의미한 그런 쟁점이 될 것이다라고 말씀드리고요. 그래서 또 이제 우리 기록형 스터디, 그러니까 이거는 이제 제가 문제에 대해서 말씀드렸던 거고, 스터디의 가장 또 중요한 거는 8명의 데이터. 요즘엔 4차 산업혁명이 대세잖아요. 그러면은 뭐 이거를 내가 기록형 스터디를 함으로써 8명의 데이터를 확보를 할 수 있다는 거예요. 8명이 다 틀렸어요. 이 쟁점. 그러면은 사실은 뭐 틀려도 되는 겁니다. 근데 8명이 다 맞았어요. 그럼 나도 맞아야 되는 거거든요. 우리 시험은 지금 이런 싸움인 겁니다. 상대적인 싸움이기 때문에 이런 데이터를 확보를 할 수 있는 게 첫 번째고, 두 번째는 내가 이 생활적인 측면, 그러니까 어떤 되게 다양한 걸 공유를 할 수 있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분명히 나중에 심리적인 도움이 될 수 있다라고 말씀드리고, 진행 방법은 작년하고 이제 큰 차이는 없지만은 토요일에 시험을 보면 일요일에 강평을 하고요. 그다음 올해 조금 달라진 점은 이제 수요일, 목요일에 저희가 채점을 끝내가지고 목요일, 금요일에 결과를 게시를 할 겁니다. 결과 게시는 지금 뭐 H 반, 그 다음에 H1 반, 뭐 대치 포함해가지고 저희가 그 표준 점수화를 시켜가지고 결과 게시를 할 거니까 우리의 그런 내 위치를 알고 또 시험에 토요일에 응시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시험 응시가 3가지인데요. 오답 노트와, 우리가 오답 노트를 지금 만들 시간이 없을 수도 있어요. 하지만은 틀리는 것은 계속 틀린다. 틀리는 것은 계속 틀리기 때문에 내가 맞는 거를 계속 공부하는 것보다는 틀리는 거를 좀 방지한다. 이런 관점이 지금은 조금 더 유효적절하고요. 그 다음에 어느 부분, 우리 기록형이야말로 정말 그 포커스를 잘 맞추는 게 중요합니다. 사례는 내가 뭐 템플릿을 보고 모범 답안을 외워서 어느 정도의 점수에 도달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기록형은 내가 모범 답안을 외워서 그런 전략으로는 기록형의 고득점도 힘들고요. 그 다음에 기록형의 안정적인 득점도 힘듭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문제와 해설이 연계가 돼야 되고, 그 다음에 문제에서 쟁점을 찾을 수 있는 능력이 되는지, 민사 기록 같은 경우에는 소송문을 찾을 수 있는 그런 능력이 되는지, 만약에 그런 능력이 안 된다고 한다면은 내가 문제에 체크를 하고, 그 다음에 그 문제에서 내가 다음에 풀 때에는 그 쟁점을 찾을 수 있는지, 이런 훈련들을 하는 건데, 우리가 6월 달에 하는 이유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전략적인 측면인데요. 10월 달에 이거를 3시간 동안 풀지 말고 지금 6월 달에 3시간에 풀면은 나중에는 문제 체크를 하기 때문에 그때는 15분, 20분이면은 내 약점을 보완을 할 수 있는 그런 어떤 효율적인 공부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 때문에 우리가 문제 체크를 해가지고 그다음 35페이지 뭐 어떤 뭐 소속물 이런 찾는 쟁점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체크를 해놨다가 나중에 복습을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다음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제 본인 약점에 좀 더 집중해야 되는 시기가 10월 달이다. 그래서 그 전에 우리가 그런 걸 하기 위한 어떤 밑바탕 작업이다 이렇게 생각을 해주시고요. 말씀드린 대로 또 토요일 시험, 일 강평, 차주 목금 결과 게시를 할 예정이고요. 원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상담, 우리 강사님들이 상담을 굉장히 잘 해주시지만 최근에 합격한 매니저분들, 담당 매니저분들도 굉장히 노하우가 있고 시행착오를 많이 겪어서 이제 합격에 이른 분들입니다. 저 또한 뭐 고득점, 저도 원래 고득점도 당연히 여기 올 때 아니었고요. 하지만은 저도 여기 스파르타 과정을 겪었기 때문에 자신감 있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잘 따라오시면은 스파르타 과정에서 고득점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굉장히 높은 확률로 합격을 하고 그 다음에 높은 확률로 고득점을 맞을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른 생각을 할 필요도 없고 이 시스템에 들어왔잖아요, 우리가요. 그럼 이 시스템에 확실하게 적응을 하시면 돼요. 그렇게 되면은 내가 뭐 고민할 거리가 없다. 그리고 검증되고 굉장히 10년 이상 이렇게 겹친 그런 과정이기 때문에 아, OT 자료가 네. 예. 그래서 뭐 제가 설명드린 게 다행히 뭐 이렇게 템플릿을 보지 않고도 좀 이해가 가능하신 부분이 있긴 한데요. 일단 한번 보시면서 제가 이제 한 중간 정도까지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금년에는 토요일에 시험, 일요일 강평, 그 다음에 목요일, 금요일에 결과 게시를 하고 또 토요일에 응시를 하는 이런 루틴을 만들면은 분명히 내가 10월 달에 자신감 있게 좀 기록형에 대비를 할 수 있다. 그리고 기록형은 어차피 완벽하게 할 수가 없습니다. 130점, 140점, 저도 경험을 했고 130, 140 이상 되는 고득점 분들도 이렇게 민사 기록 보면은 8개 중에 6개 맞추면 잘한다 이렇게 보고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어떻게 보면은 내가 그런 완벽주의에서 벗어나면서도 또 쟁점을 잘 찾는 그런 훈련, 그리고 쟁점이 안 찾았을 때 어떻게 우회로를 잘 뚫어가지고 내가 조금 방어를 잘 할 수 있는 전략을 세우는 것까지 우리 스터디의 목표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스터디 매니저분들이 강평할 때나 또 문제 출제를 할 때 굉장히 퀄리티를 높이기 위해서 많은 어떤 여러 가지 그런 과정들이 있을 수 있다 말씀드렸고요. 그 다음에 이제 스터디를 구성을 하실 때, 스터디 신청하실 때 조장님께서는 보통 나이가 많은 분들이 됩니다. 근데 이제 조장의 역할은 독려를 하는 거예요, 독려. 그러니까 내가 이 배의 선장인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변호사가 돼서도 의뢰인한테 끌려다니는 게 아니라 의뢰인한테 길을 제시할 수 있는 어떤 변호사가 조금 더 유능한 변호사가 될 수도 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래서 이게 내가 이렇게 참여를 조금 독려하고 시험에 응시를 하는 걸 독려하는 것만으로도 굉장히 큰 도움이 되고요. 그 다음에 또 분위기도 좋아지고 또 실제 그런 조들이 11월, 12월까지 스터디를 계속 이어가서 많은 좋은 결과를 얻어내고 있습니다. 그리고 총무는 이제 시간, 장소 정하는 거, 그 다음에 진행 방법에서 좀 말씀을 드리면은 문제 자체에 체크를 하는 거, 그 다음에 시간이
이제 예전에는 2시간 이렇게 잡기도 했는데 권장을 드리는 거는 1시간에 2개의 문제를 하시고요. 그 다음에 한 사람당 15분에서 20분 발표를 하고 5분 피드백을 하자. 그래서 너무 이게 길어지면은 좀 안 되고 또 시간 낭비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사람마다 차이가 있는데 이거는 좀 이렇게 권장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15분 만에 내가 컴팩트하게 좀 잘 강평을 하고 제시를 하는 것도 능력입니다. 무조건 길게 한다고 해서 내가 서면 쓸 때 나중에 변호사가 돼서 재판장님 앞에서 30장짜리 서면을 쓴다고 해서 내가 훌륭한 변호사가 되는 게 아니라 10장짜리를 쓰더라도 재판장님이 잘 이해할 수 있고 이 실체적 진실이 확보가 될 수 있도록 해준다면은 내가 굉장히 좋은 서면이 되겠죠. 그래서 우리 기록형도 어차피 서면을 쓰는 과정인 거잖아요. 그래서 그렇게 생각을 해주시고 마지막으로 좀 당부를 드릴 수 있는 게 상호간 존칭 사용입니다. 아무래도 나이 차이도 있고 여러 가지 환경이 다르기 때문에 좀 9월, 10월 되면서 좀 기간이 해이질 수가 있어요. 그럴 때일수록 상호간 존칭 사용, 사적인 대화 자제 이런 것들 부탁드리고요. 다음 페이지에 가시면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제 조장 주도하에 의견을 교류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고 토의를 방법을 논의하는 것도 중요하다고 말씀드렸고요. 단톡방을 이렇게 만드시던지 어떤 이메일을 활용을 하시던지 해서 공유를 서로 하고 그렇게 함으로써 분위기도 제고시키고 실제 약간 기세 있게 가는 것도 중요하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다양한 질문, 1번에 다양한 질문, 교재뿐만 아니라 생활 이런 것들도 좀 공유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한 명이 주도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 그러니까 어떤 리더가 있어야지 이 조가 잘 돌아간다 이렇게 생각을 해주시고 기록형은 복습이 중요합니다. 근데 우리가 2개의 문제를 저희가 이렇게 제시를 해드리는 거는 예습을 하는 건데요. 이 예습 또한 나중에 복습을 원활하게 하기 위해서 9월, 10월에 복습을 원활하게 하기 위해서 하는 거다.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안내를 드린 대로 금년 스터디에서도 분명히 좋은 결과를 얻으실 거라고 생각이 되고 우리가 이 스파르타 과정 자체가 정규 과정만 지금 예정을 하고 있는 게 아니라 이 기록형 스터디까지 충실하게 하는 것을 담보하는 것이 우리의 목표다. 그래서 이 2가지의 토끼를 다 잡는 건데 지금 6월 달이야말로 이거를 이제 시작하는 가장 좋은 타이밍이고 또 스터디가 여러분들에게 굉장히 큰 도움이 될 거고 또 여러 가지 매니저분들 강평 또 시험 응시하는 것들 결과 게시하는 것들이 큰 도움이 되고 또 고득점에 유의미한 그런 효과적인 전략이 될 수 있다라고 다시 한번 강조를 드리면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